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의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그리고 고영성, 신현중 작가님의 완벽한 공부법에서 공통적으로 좀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부분에서 수험생분들과 좀 같이 공유할 부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다뤄볼게요. 먼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책에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머리가 복잡하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잊는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수학이 무조건 어렵고 복잡한 분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며 깜짝 놀란다. 그러나 실제로 수학의 공식과 논리를 이해하고 수학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에 몰입함으로써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잠시 바흐의 음악을 듣는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할수록 곡의 구성이 난해해서 분석하듯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고르기도 한다. 음악 그 자체에 뭔가 마음을 맡기며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곡을 분석하며 듣다 보면 지금의 복잡한 현실, 내 머릿속에 엉킨 문제와는 멀리 동떨어진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잠시 멀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온다. 나를 올라매고 있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이다. 한동안 음악에 푹 빠져 머리를 텅 비우고 나면 정신적인 차분함을 되찾게 되고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렇게 문제를 다시 보면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서 의외로 쉽게 답을 찾기도 한다. 혹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털어버리자 라고 내 스트레스를 상대화시키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할 때 문제 안에서 갇혀서 자꾸만 같은 자리를 뱅뱅 맴도는 것 같은 기분에 들 때가 있다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할수록 한 가지 생각에만 빠지게 되고 그만큼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상사가 툭 던진 한마디에 갑자기 해답이 떠올랐다면 그 툭 던진 한마디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 얻을 수 있는 의외의 답을 담고 있었다는 의미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사를 만나지 못했는가?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이 툭 던진 한마디를 수시로 듣게 될 수 있을 거다. 이 책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법. 잠시 머리도 약간 좀 비우고 다른 거를 막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또 의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좀 그런 약간 취지인 거죠. 또 완벽한 공부법에 나온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비슷한 이제 부분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다뤘었는데 휴식은 문제 해결의 열쇠.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무언가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만이 능사가 아님을 배웠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언가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할 때가 있다. 열심히 공부와 일에 몰두했다면 한가로운 시간을 갖고 쉬어야 한다. 이 또한 중요한 학습 전략이다. 또한 휴식은 피로를 풀고 힘을 회복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휴식에 들어가면 뇌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할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기 시작한다. 무의식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완벽한 공부법 책은 이제 뇌과학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된 부분을 학습과 관련돼서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보통 공부법 책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했다면 이 책은 장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결과들, 연구 결과나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선택 가능한 자동차는 4종류였고 참가자들에게 각 자동차의 특징이 적힌 목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런 4개 중 한 종류의 차는 나머지보다 월등하게 긍정적인 특징을 가진 차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바로 이 차를 골라야 한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먼저 나누었다. 한 그룹은 각 자동차당 4가지 정보가 담긴 목록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각 자동차당 12가지 정보가 담긴 목록을 보았다. 4가지 정보 그룹은 총 16가지의 정보만 보면 되지만 12가지 정보 그룹은 총 48가지의 정보를 보고 구매를 판단해야 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각 그룹은 또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한 집단은 정보를 본 후 4분 동안 정보 검토하고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다. 이는 의식적인 생각 조건이었다. 다른 집단은 4분 동안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게 했다. 이는 무의식적인 생각 조건이었다. 연구 결과는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4가지 정보를 본 그룹에서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최선의 결과를 냈지만 12가지 정보를 본 그룹에서는 4분 동안 게임을 하고 놀았던 그룹이 의식적 그룹보다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3배나 높았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었다. 이때 의식적인 생각을 하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생각을 단순화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특징에 매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은 의식보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식적인 생각보다 정교하다고는 할 수는 없기에 정보가 적을 때에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정보가 적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은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는 의식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무의식이 더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의식은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가능케 해준다. 괜히 아인슈타인이 생각이 막힐 때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우디 앨런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하는 게 아니다. 푸엔카레는 산책 중에 푸크스 함수와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냈으며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외쳤다. 결론적으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고민스러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아이디어의 샘이 메말랐을 때 무의식이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휴식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전에 이거 관련해서 최고의 공부 전략은 운동이다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다뤘고, 수면도 최고의 공부 전략이다. 낮잠, 커피, 그리고 설탕 이런 부분 같이 다뤘잖아요.
어, 이제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휴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수험과 좀 더 연계해서 저도 좀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제가 합격생분들 상담을 했을 때 두 분의 합격생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교육현장 합격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08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저랑 같이 이제 학습 상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수험생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08 클래스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일요일 날 하루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었대요. 유일하게 머리를 안 쓰고 생각해보세요. 아침 8시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매일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머리만 계속 쓰다가 일요일 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너무 좋았대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치. 우리는 항상 늘 많이 공부를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많이 공부를 하니까 머리를 잠시 좀 쉬어줄 때도 있지. 쉬어줄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다른 이제 합격생분은 저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뭐 소소한 행복이 좀 어떤 게 있냐 여쭤봤어요. 근데 그 합격생분께서 자신은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고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수험생들에게 명상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뭐 합격을 위한 명상도 많고 다양한 명상이 많은데 명상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늘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뭐 속독이 안 되거나 회독이 안 되면 또 불안하고, 또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수험생들 그걸로 인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음악, 긍정적인 글 이런 거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저에게 추천해 줬던 유튜브에 이제 명상 영상이 있어요. 합격을 위한 명상이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밤에. 근데 그 명상 딱 듣고 들으면은 잠자기 전에 듣는 거니까 명상에서 자 이제 다리에 힘을 쭉 풀어주세요. 그리고 뭐 호흡을 깊게 내쉽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뭐 등등 말을 해주는데 좋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그 명상을 해주시는 분께서 계속 듣는 수험생들에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제로 넣어줍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자신에 대한 뭐 이렇게 동기부여로 요즘에는 뭐 합격생분들 유튜브도 많고 막 브이로그도 많이 보고 저분들 저렇게 열심히 저분도 나처럼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저렇게 현직 가서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뭐 또 자신만의 소소한 어떠한 삶의 행복의 어떤 원천이나 소소한 행복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저렇게도 인생을 즐기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집중만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휴식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같이 봤던 완벽한 공부법에서도 뭐 수면, 잠도 잘 취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산책이나 뭐 운동 이런 것도 다 추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자신에 대한 약간 좀 휴식, 보상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우리가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소소한 자기 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편입을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친구랑 같이 우리에 대한 소소한 보상은 고기 뷔페 가는 거였어요. 그 친구도 참 대단한 게
체대를 나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스키장 가서 막 강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갔었는데 당일이었는데 점프 뛰고서 점프 뛰고서 부천까지 넘어왔어요. 고육표 가려고 저랑 같이 많이 먹었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소소한 보상도 필요할 것 같아요. 휴식도 필요하고 가끔씩 너무 절박한 마음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편입을 공부했을 때 휴식을 안 취하고 너무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했다가 제대로 체력 관리도 못하고 슬럼프를 2개월 걸렸거든요. 저 때는 편입 시험이 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6월 달이었어요, 여름에. 저는 그때 상위권 반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 좀 더 하면은 계속 오를 수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시행착오를 했던 게 운동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학교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일요일도 학원 가서 혼자서 막 5시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체력 관리 전혀 안 되니까 여름에 제대로 슬럼프 걸려가지고 슬럼프 걸리면 일단 첫 번째 짜증이 나고 두 번째는 몸이 체력이 바탕이 안 돼,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한 2개월을 거의 날렸어요. 2개월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2007년도부터 편입 영어 과외를 시작하면서 제 학생들, 제 수강생들한테는 절대 저처럼 공부하지 말라고, 운동하라고. 근데 이게 공무원 쪽에서 참 중요한 게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분들도 상당히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상당히 독하게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두 분류로 나뉜다는 거죠.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운동을 안 하시고 저처럼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셨던 분들. 근데 두 분류가 나뉘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가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 분들도 안 쉬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쉴 땐 쉽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들 뭐 복도 가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위아래로 계단 걸었다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걷고 또 식사 시간에는 주변에 저희 공파스 클래스 근처에 공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는 분들 많이 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잘 쉬세요. 그래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뭐 합격 순위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 보면 뭐 나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공부했다. 그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에 뭐 16시간 이상을 공부해? 물론 시간이 없는 분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잡고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지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뇌과학이나 관련된 책에서도 말하는 게 휴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공부도 하고 규칙적으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파스 클래스 쉬는 시간 15분씩인데 쉬는 시간에 쉬어야죠. 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막 스마트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주무실 분은 그냥 주무시던가 아니면 약간 좀 왔다 갔다 이동하실 분도 계실 거고 계단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트레칭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쉴 때는 적절하게 잘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무의식 같은 경우도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를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저는 자투리 시간에 좀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1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보는 어휘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부족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거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버스나 전철 안에서 근데 잠자기 전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저도 효과를 많이 느꼈지만 편입 공부했을 때 잠자기 전에 어휘를 보면은 자는 동안에 우리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는 해독할 때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기출 3회독 정도까지는 해야지 조금씩 잡힐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오랫동안 잡지 마세요. 왜냐면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해결을 못할 거면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면은 다음에 다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자. 다음에 보는 거죠.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해가 중요합니까? 뭐 암기가 중요합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 말했죠. 왜냐면 이해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암기 양이 줄어들어요. 이해됐으니까. 이해 바탕이 됐으니까. 또 암기를 할 것은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뭐 휴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면 다시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전제고 여러분들이 매번 공부하시면서 약점을 보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의 실력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2개월,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의 실력은 달라질 거예요. 그때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를 다시 보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 부분을 암기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잡아도 된다. 근데 이러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험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다시 인강 다시 들으려고 하거나, 교재를 늘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넘어가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막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쳐보면은 많아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 왜냐면은 똑같이 어려워요. 다들 수험생들 매년 똑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강사 카페 가보면은 여러분들의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올려놓으세요. 아니 남들이 올려놓은 거 보세요.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누군가 몰라서 올려놓은 질문은요. 남들도 모르지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사님 카페에 가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영어 과외를 받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든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과외 하시는 분들한테 막히는 거 있으면요. 그냥 저한테 카톡 설치해서 빨리 보내고 빨리 저한테 보내고 다음 거 하라고 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걸 굳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럴 시간도 없고 차라리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위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고 관련된 저의 그냥 생각 한번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